여러분, 실물 경제가 붕괴됐다. 그리고 빨리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거 회복하기 힘들다. 부채로만 실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 떠받침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게 제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닥 경제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지표가 하나 탁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실률이 2.2%까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부실률이라고 했잖아요. 부실률. 결국 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2.2%나 됐다는 이야기예요. 2.2%나. 이게 저는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금액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크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3천만 원까지가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도 이게 2.2%의 부실률이 됐다는 것. 금액이 지금 7조 1132억 원 정도 규모니까 뭐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이 금융지원에 대한 부실률이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예, 올 12월에 가면 5.1%까지 커질 거다.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기금이 위탁 보증한 금액 전체가 7조니까 7조 1132억 원이니까 이 중에 5%가 부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지금 쉽게 말하면 줄폐업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이런 지표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버팀의 한계가 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못 버틴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신용보증기금의 부실률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진짜 심각해질 거예요. 2.2%라는 숫자도 결국은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잖아요. 자영업자에 대한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도 해줬고 원금 상환 유예도 해줬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2.2%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이자 상환을 안 해주고 그리고 원금 상환 유예를 안 해줬다면 이거는 지금은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다. 대출 만기 연장 금액만 보세요. 158조 2374억 원입니다. 여기다가 원금 상환 유예 금액도 9조 9175억 원이고요. 이자 상환 유예 금액도 1조 634억 원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여러분 거의 뭐 얼마나 될까요? 170조가 넘죠.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이거를 유예시켜 놨으니까 여러분 이 부실률도 사실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자를 안 내니까 부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실제는요 부실이 심각한데 그 상황까지 실제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 은행의 부실률을 따져보면 역대 최저입니다. 은행의 부실률을 따지면 연체율이 역대 최저예요. 진짜 많이 내려갔어요.
연체율이 역대 최저니까 우리 경제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 만기 연장을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금융위원회도 이거 또 만기 연장 한다고 했거든요. 4번째 만기 연장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부담해야 돼요? 4번째 만기 연장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쉽게 말하면 지가 다 써놓고 갚기는 누가 갚아야 돼요? 다음 정부에서 갚아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본인들이 저질러 놨으면 본인들이 마무리를 해야지. 이거 4번째 연장하면서 또 뒤로 미뤘다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일단 미뤘으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떤 부채 지금 2021년 작년이죠. 3분기까지 887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자영업자 전체 부채 약간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한숨은 돌렸다지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부채가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기가 오는 시점이 4월, 5월, 6월이 굉장히 큰 위기의 어떤 상황이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부딪히는 게 4월, 5월, 6월이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출 만기 연장이 끝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범 금융위원장은 대출 만기 연장 이거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정치인들의 어떤 개 노릇을 하는 거죠. 끝내겠다 본인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연기했어요. 연기하면서 그 부실을 다음 정부로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의 위기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6개월이 연장되면 9월 31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9월 31일까지 연장이 되고 그 사이에 또 장사를 열심히 하게 하고 또 부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러면 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위기가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것인가, 여기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둔화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도 정환진 TV 계속 열청하시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스스로 우리가 짐작해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자영업자들의 어떤 위기는요.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폭탄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큰 폭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영업자 부채 늘어나는 거 보면 가계부채보다 월등한 속도로 빨리 늘어나잖아요. 저는 이게 충격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물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게 위기의 속성입니다. 언제나 위기를 대비한 자금 반드시 저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그 위기를 아주 힘차게 뚫고 나가서 말입니다. 기회로 만들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위기, 이제 바닥이 붕괴돼 가는 그 위기 점점 다가올 겁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좀 나아질지 모르나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어려움은 계속될 거다. 그렇게 예상됩니다.